네,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네, 경찰은 형제 간의 불화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혜원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단독주택 1층에서 남성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엽총을 쏜 겁니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집 안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4명은 모두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4사람은 이 집에 사는 86살 전모 씨 부부, 그리고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한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또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전 씨의 75살 남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여성은 전 씨 부부의 며느리였는데요. 전 씨의 며느리는 신고를 한 뒤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남동생이 형 부부와 파출소장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 앞에 세워진 전 씨의 차 안에서는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에는 형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반감이 드러나 있고 형을 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얼마 전부터 술을 마시고 형 부부에게 수차례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는 진술도 주변에서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틀 전인 수요일에는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뒤에 3명에게 엽총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모 씨 역시 범행 1시간 전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한혜원입니다. 충격적인 총기 살해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뒤늦게 총기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승욱 기자입니다. 25일 세종시에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화성 총기 난사 사건. 두 사건 모두 살해 도구는 사냥용 엽총이었습니다. 엽총은 공기를 압축해 탄환을 발사하는 공기총과 달리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살상력이 크고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반드시 경찰 관서에 보관해야 하지만 사냥철인 11월 말부터 이달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인이 출고해 사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총기 소지자의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 관서에 보관하고 출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엽총을 범행에 사용해도 현행 제도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총기 살해 사건의 범인인 강모 씨는 23일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직선거리로 100km가량 떨어진 공주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가 25일 사냥을 나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세종시에 가까운 신관지구대에 엽총을 입고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법상 입출고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총기 입출고 시간을 단축하고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지만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라며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오늘 오전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진 화성 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43살 이강석 경감이 경찰 표창 경력만 16회에 달하는 모범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경 공채시험으로 1996년 경찰직에 입문한 이 경감은 매사 솔선수범한다는 평을 받았다고 주변 경찰과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남양파출소 소속 A 경장은 파출소를 청소할 때 이 경감이 직접 빗자루질을 해주는 등 어떤 일이든 직접 챙겼다고 전했고, 다른 지인은 며칠 전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했을 때도 우범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퇴근하겠다고 말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